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 후 혈액검사상 임신에 성공했을 경우부터 임신낭 확인 등 임신 초기 생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신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고도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유산을 경험했거나 실패를 거듭했다면 특히 더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배아가 엄마의 자궁에 착상을 해서 임신이 되었다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배란된 난포를 황체라고 하는데 이 황체가 시험관하기 시술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밖에서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보충해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통 호르몬 치료는 임신 8주 말부터 9주 말 사이에 중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넘으면 태반에서 필요한 모든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계속 호르몬제를 사용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다만 출혈이 있거나 유산기가 보이면 좀 더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처방한 호르몬제를 절대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임신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잘 지켜주셔야 하고요. 깜빡하고 질정이나 주사, 경구용 제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적절하게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은 경우는 인지한 바로 그때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되고, 아예 하루가 지나버렸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날은 스킵하고 넘어가시고요. 예정된 시간에 새로 약을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차, 3차 검사와 태낭 확인, 심음 확인 등 임신 초기를 보내면서 격한 운동이나 긴 여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임신 초기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운동이라도 무리가 될 수가 있고, 역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나서 신체 활동 정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태낭 확인 후부터는 하루 약 30분 정도의 가벼운 신체 활동은 오히려 임신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임신성 고혈압이나 당뇨의 발병 가능성을 낮춰준다고 하니까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법을 찾아보시고 규칙적으로 가볍게 운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들어 임신 후에도 직업을 유지하며 계속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업은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첫 내원시 그리고 임신 성공에 본인의 직업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곳이나 심한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곳, 또는 작업 환경이 고온 다습하거나 아주 추운 곳이라면 상식적으로도 태아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서서 일하는 곳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가졌을 경우는 몇 주라도 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 사무직이나 어린이집, 병원, 관공서 정도가 일상적인 업무 강도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일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직장 여건상 임신 후 일시적인 휴직 및 병가가 가능하면 이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임병원에서는 황체기 보강, 즉 임신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제, 수액을 사용합니다. 일반 상과병원으로 가시면 이런 과정을 대신해줄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9주까지는 난임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과 만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산을 여러 번 경험했거나 자연살해세포 수치나 면역세포의 수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초음파 검사상 태낭 근처에 피가 고이고 간헐적이나 지속적으로 질출혈이 있는 경우 등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난임병원 선생님과 유산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궁 경부 길이가 짧을 경우 조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상 의심이 갈 경우 역시 주치의 선생님과 12에서 13주까지 잘 관찰해서 예방적 수술을 하시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단 이노시톨 제제는 임신 유지 여름면에서 도움이 되고 비타민 D 역시 유전자 발현, 뼈 건강에 관여하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은 당연히 14주 말까지 복용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비타민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는지 각각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임신한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은 비단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아의 건강과 미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은 항상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태아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엄마의 체력도 유지시켜서
임신이라는 길고도 견디기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나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신부들은 임신을 잘 유지하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체중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실 텐데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임신 중에 체중 증가 범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임신 전에 체중 미달이었던 여성은 체중 과다한 여성보다 비교적 많이 증가되어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적인 숫자는 따로 없지만 평균 체중 증가량은 토탈 11에서 13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사실 체중 증가보단 오히려 입덧이나 생리적 체중 감소라는 현상 때문에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체중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임신 10주 정도가 지나 임신 제 2, 3분기에 접어들면서 지나치게 살이 찌는 것이 싫으시거나 현재도 과치 중이신 분들은 주당 300g 정도 증가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고 이 이상 체중 증가가 되면 적절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해서 생활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